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젊으신 분들을 위한 무릎의 인대 파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무릎에는 이런 인대, 리가멘트가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 무릎 밖에 있는 인대, 외측 측부 인대, 영어로 레터럴 리가멘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 내측, 안쪽의 측부 인대, 미디얼 리가멘트, 콜라테럴 리가멘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안에, 무릎에는 십자인대가 들어있거든요. 크루시에이트를 해가지고 앞쪽, 전방, 안티리얼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뒤쪽은 포스트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이렇게 후방인대, 전방인대, 약자로는 ACL, PCL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네 개의 인대 플러스 후외측 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로 레터럴, 인서베이트 리가멘트 해가지고 이 후외측 인대가 끊어지면은 무릎이 전방, 후방을 해놔도 또 금방 늘어지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파열되는 인대, 내측 측부 인대하고 전방 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가끔 파열되는 인대가 후방 십자 인대하고 후외측 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전방, 후방 십자 인대가 있는데, 전방 십자 인대는 일단 젊으신 분 수술이 원칙이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60 넘어서는 꼭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죠. 전방 십자에 있죠. 그러면 수술하는데 언제 하느냐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했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일주일 안에 수술할 경우에는 아스로, 그러니까 이 관절 내에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돼가지고 무릎이 잘 안 펴지는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합병증인데 특히 다 안 펴지면 걸리 절거든요. 봤더니 일주일 안에 급하게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아스로파이브로시스 합병증이 한 10% 넘게 오더라. 8일에서 2주간 한 경우는 한 5% 오더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다치고 나서 3주가 지나서 수술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급성 파열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좀 가라앉고 부계 가라앉고 한 3주가 지나서 하는 게 안전하다. 다 만성일계는 상관없겠죠. 급성 파열은 3주가 지나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왜 퇴행성 관절이 진행이 되느냐? 이 무릎에서 안정성을 주는 구조가 바로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다겠죠.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걸 방지해요. 그런데 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 끊어지면은 이게 무릎이 딱 빠진 느낌이에요. 특히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이렇게 힘이 없는 느낌들, 주저앉는 느낌들, 그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탁 하다 딱 빠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될 경우에 바로 손상 당시에 동반 손상으로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많아요. 보통 10명이면 한두 명, 2명 정도가 동반이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은 비수술적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를 꾸미는 게 좋습니까? 재건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면 어떤 인대가 좋아요? 자기께 좋아요? 남에게 좋아요?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꾸민다는 것은 자기 인대를 그대로 봉합해서 살리는 방법이고, 재건한다는 것은 그 인대가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인대, 그래서 자기 걸 띄워서 한다든지 또는 타가건, 다른 사람의 인대를 쓰는 방법인데, 일단 재건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술은 말 그대로 끊어진 인대, 파열된 인대가 급성이든 아니면 만성이든 쓰지 못할 때, 일단 자가건은 자기 몸속에 있는 다른 인대를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타가건은 다른 사람의 인대를 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인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 2000N이다 그러면 2000N이 버틸 힘이 있는데, 그런 전방 십자 인대가 버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인대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가장 흔한 게 이거예요. 슬개건 인대, 파텔라, 슬개건, 여기서 여기까지 띄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슬개건의 일부를 띄고 뼈를 떼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고질적인 방법이고 옛날부터 많이 썼던 인대 재건술인데, 요 슬개 그 인대건의 인대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전방 십자인대에 원래 갖고 있는 그 강도를 훨씬 뛰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뼈를 건드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남습니다. 주로 무릎 앞쪽에 통증이 남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릴 때 이 무릎 통증이 가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갑니다. 몇 년씩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슬개골 인대는 보통 10명 하면 2명 정도, 한 30%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인대가 함스트링건, 이 무릎 안쪽에 붙는 이 인대가 있거든요. 이 무릎 뒤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스트링건을 이용해 가지고 인대 재건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강도가 약해요. 십자인대보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함스트링 인대를 띄워가지고 두 가닥, 네 가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닥은 전방 십자인대만큼 강도가 있는 거고 네 가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전방 십자보다 더 뛰어난 강도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자가건용의 한 50% 정도를 미국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타가건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체 수의 50% 정도 타가건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의 사체를 이용해서 인대를 재건하는데 쓰는 인대는 이런 PTB 텐돈, 슬개건, 타가건 인대, 햄스트링 인대,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타가건은 수입에 오는 거거든요. 수입에 보니까 이게 타가건을 띄면은 이걸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는데 그 소독하는 과정이 크게 방사선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방사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40대 이하를 쓰게 되는데 60대에 있는 타가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인대보다는 이 타가건을 썼을 때 재파울이 많더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게 타가건이 수술이 빨라지고 수술의 합병증도 적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파열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일단 젊은 층들,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초반은 가능하면은 자가건을 쓰는 게 좋고, 자가건도 사람에 따라서 슬개건을 쓰든지 햄스트링을 쓰는 게 좋고요. 타가건을 쓸 때는 가능하면 젊은 사람 인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소독할 때 이런 방사선 처리를 적게 한 인대를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은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면은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